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동 코칭 전문가 남서울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 도미양입니다. 오늘은 우리 아이들 어린이집을 보낼지 유치원 보낼지 많이 혼란스러운 부모님을 위해서 어떤 기간에 보내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가 유아가 되면 3에서 만 5세, 우리 나이로 5살 이상이 되면 여러분이 어린이집을 보내던 분들도 유치원을 보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지? 교육은 유치원이 더 좋다고 하는데 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 부모님들을 위해서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차이점, 그리고 유치원을 보내실 때 고려하실 점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기간의 차이점에 대해서 7가지로 나누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관리 기간인데요. 이 행정 기간이 서로 차이가 있습니다.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유치원은 교육부에서 관리,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어린이집에 관련된 보육교사 자격이라든지 또 운영, 어린이집 운영 지원, 이 모든 것은 다 보건복지부가 담당을 하고 있고, 유치원에 관한 운영, 교사 자격증 또 지원해 주는 것, 이런 것들은 교육부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입소 대상입니다. 이 어린이집은 원래 0에서 만 5세까지, 그러니까 영아도 다닐 수 있고 유아도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치원의 경우에는 유아만 받고 있기 때문에 만 3에서 만 5세까지, 우리 나이로 하면 5살부터 7살 아이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두 기간이 중복되는 중복되는 나이가 있죠. 그 나이가 바로 만 3에서 만 5세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이 어린 영아는 전부 어린이집으로 다 보내기 때문에 별로 고민이 없으실 거예요. 그런데 아이가 유아가 되면 이제 5살이 되면 초등학교를 보내야 될 때를 생각해 보면 교육은 유치원이 잘한다는데 어린이집 보내도 될까? 이제 이때부터 고민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도 이 영상을 시청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이 대상 연령이 중복된다 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운영 시간입니다. 어린이집은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연중 365일 운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장에 다니는 어머니들은 언제나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에서 방학이 있긴 한데 자율 등원 기간이라고 해서 어린이집이 안전히 문을 닫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런 경우도 있긴 있는데 그때는 부모 모두가 동의할 때 이제 그렇게 하는 거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방학이 없다라고 이제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치원의 경우에는 연간 180일 이상만 운영을 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방학이 길다. 그래서 긴 경우에는 한 달 이상 방학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초, 중등 학교 다닐 때 방학, 그것을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운영 시간을 보면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오전 7시 반부터 저녁 7시 반까지, 그러니까 총 12시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 연장제로 해서 길게는 저녁 9시 반까지 또는 밤 12시까지 운영하는 기간도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 어린이집은 목적이 아이를 잘 보호하고 또 교육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유치원은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그렇게 밤늦게 하지 않고 기본적으로 오전에 아이들이 등원하면 오후 1시 반까지가 기본적인 운영 시간입니다. 그리고 요즘은 유치원에서도 종일반을 운영한다든지 또 방과 후 과정을 운영하는 어린이집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유치원을 종일반을 이용하게 되면 한 6시 정도까지 이렇게 아이를 맡길 수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두 기관의 기능 차이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은 원래
보호를 하고 교육을 하는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보호의 기능이 더 강조되고 있고 거기에 더불어 교육 기능 또한 동일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유치원의 경우에는 설립 목적이 교육에 더욱더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여러분도 유아가 되면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그 유치원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추구하는 것은 두 기관 다 아이를 잘 보호하고 교육을 하라. 라는 이제 관점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뒤에서 이제 교육 과정에서 제가 또 조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부모 분담금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은 지역별로 조금 상이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부모들이 특별 활동을 할 때나 아니면 이제 교재를 구입하거나 또 이 강사들을 불러서 교육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부모가 좀 분담을 해야 되는 그 비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별로 차이는 있지만 통상 한 6만 원에서 9만 원 정도 이렇게 이제 비용을 부담해야 됩니다. 물론 이것은 지금은 이제 각 지자체마다도 조금씩 거의 다 우리가 다 부모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부모 분담금을 전액 무료로 하는 지자체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해 정책에 따라서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여러분이 조금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치원의 경우에도 당연히 부모 분담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치원은 어린이집에 비교해서는 비용이 조금 더 비싸다라고 이제 할 수 있겠습니다. 이 특별활동비에 대한 내용이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주로 아이들이 영어를 하거나 또 체육활동, 음악활동 이런 이제 특별활동을 좀 하는 그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유치원의 경우에는 조금 더 비싼 활동으로 성마를 한다든지 발레를 한다든지 또 외국인 원어민 영어 특별활동을 한다든지 이제 그런 경우도 있어서 대체로 보면 어린이집보다는 유치원이 그 부담금이 좀 더 크다라고 이제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또한 이 유치원마다도 비용의 차이가 있어서 적게는 10만 원부터 많게는 50만 원까지 월 부담이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 또한 국공립 유치원은 이제 부담이 거의 최소화되고 있고 이 사립 유치원에서도 유치원마다 이제 차이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어린이집하고 유치원하고 또 금액 차이를 좀 비교해 보면 국공립의 경우에는 전액 무료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공립 어린이집하고 사립 유치원하고 비교를 해보면 한 10배 정도 차이 난다. 이렇게 보고도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이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그런 형편이 되고 또 좀 더 나은 교육에 비용이 쓰이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괜찮으면 네, 여러분이 또 이렇게 선택하시는 기준으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교육 내용입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교육 내용을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사실 유아의 경우에는 교육 내용에 차이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정부에서 이 두 기관이 동일한 교육 내용을 가르치는 것이 아이들에게 차별 없이 편견 없이 동일한 교육 여건을 제공한다라는 측면에서 교육 내용은 동일하게 통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누리과정이라고 해서 어린이집 다니든 유치원 다니든 동일한 표준화된 국가 수준의 교육을 내용을 배워야 된다. 이런 취지로 이렇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는 동일한 내용이지만 그것을 어린이집보다 유치원이 더 잘 적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그죠? 네, 그러나 그것은 그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역량 차이의 문제이고 정부에서는 어쨌든 동일한 내용을 다루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집이 훨씬 교육을 못한다 라고 만약에 생각을 하고 계시다면 그 생각은 잘못되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교사 채용 기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어린이집에서는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하고 유치원은 유치원 교사 자격증을 취득합니다.
그런데 서로 관장하는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자격증 이름도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보육교사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고 있고, 아동 관련 대학, 보육학과라든지 아동학과라든지 사회복지학과라든지 이런 곳에서 보육교사 자격을 이수를 하면 보육교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됩니다. 유치원의 경우에는 오직 유아교육과를 졸업해야 자격을 취득할 수 있고요. 그 외에도 아동 관련 학과에서 정원의 한 10% 정도 학생들이 또 유치원 교사 자격증을 취득하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볼 때 이 두 개의 자격증 차이는 있지만 다 보육에 대한 공부라든지 또 유아교육에 대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 양쪽에서 교사의 자질과 능력에 차이가 있다라고 말하기에는 사실 좀 모호한 면이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그 자격증을 소유한 분이 얼마만큼 자신의 어떤 실력을 갖추고 아이를 좋은 인성과 자질을 가지고 아이들을 잘 교육하고 보육하느냐, 이것이 더욱 중요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까지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차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고를 때 여러분이 좀 더 고려하셔야 될 내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아이들의 성향이고요. 두 번째는 가정 환경에 대한 고려입니다. 먼저 우리 아이들의 성향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면, 만약 여러분의 아이가 되게 예민한 아이다, 그러시면 어린이집에 두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아이가 어린이집을 쭉 어릴 때 영아 때 다녔는데 그 아이가 되게 이렇게 좀 예민해서 적응을 하는 것이 쉽지 않았는데 다행히 잘 적응을 했다, 그러시면 여러분이 그 아이를 그대로 그 어린이집에 두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내 아이의 발달 성향이 좀 느리고 까다로운 기질의 아이라면 마찬가지로 어린이집 보내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이가 조금 적응이 천천히 되기 때문에 예민한 아이와 마찬가지로 조금 느린 아이들도 어린이집에 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유치원의 경우에는 상당히 그 적응력이 좋고 밝고 명랑한 아이들, 그리고 새로운 친구들을 이렇게 만나는 걸 좋아하고 이제 그런 아이들은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아이들은 유치원을 가도 충분히 적응도 잘하고, 또 이제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그 교실이 비교적 그 영아들 중심으로 또 유아들을 이렇게 하지만, 유아도 그 정원이 20명까지인데 유치원의 경우에는 유아가 정원이 더 많기 때문에 이렇게 비교적 교실도 넓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어린이집은 교실도 좀 아담하고 좁은 편이기 때문에, 만약 조금 이제 그런 그 좀 아담한 공간을 더 좋아하고 아이가 좀 심리적으로 안정되는 걸 원한다면 어린이집이 더 좋을 거고요. 유치원은 좀 더 획일화된 이렇게 이제 책상도 이제 벌써 초등학교 갈 준비의 어떤 학습 모드로 이렇게 돌아가고, 교실도 상당히 넓고, 이제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이 학습적으로 더 좋겠다 하시면 이제 유치원을 선택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다음은 가정 환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가정 환경은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아이를 케어해 줄 수 있느냐 없느냐 여부인데요. 이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어쨌든 아이를 한번 맡기게 되면 저녁 6시 반까지 혹은 7시 반까지 아이를 맡길 수 있죠. 또 때로는 시간 연장을 하게 되면 더 늦게까지도 아이를 케어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교육도 해결되면서 보육도 해결되는데, 맞벌이 가정의 경우에 만약 유치원을 보내게 된다면 이 시간, 아이를 보육하는, 교육하는 시간 자체가 원래 1시 반까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짧다는 이제 그런 면에서 좀 애로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저도 아이를 그 어린이집에 이렇게 장시간 저는 이제 총 한 어린이집에, 동일한 어린이집에 4년을 보냈어요. 근데 저희 아이가 이제 영아를 지나서
유아기가 되었을 때 저도 고민을 했죠. 아, 우리 아이 유치원 좀 보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이제 고민을 했는데, 제가 어린이집을 다 관리하고, 또 이제 아동복지 교수로서 보육교사, 유치원교사를 길러내는 입장이지만, 그래도 저도 또 유치원 한번 보내고 싶다 이런 마음도 사실 있었죠. 그런데 이제 제가 제일 많이 고려했던 점은 과연 그럼 내가 아이가 유치원을 마치고 왔을 때 케어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었는데요. 많은 맞벌이 어머님들도 이제 그런 고민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유치원에서는 종일반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이제 대부분의 아이들이 1시 반 이후에 가기 때문에 내가 남아서 그 장시간 있다는 것 자체가 이제 아이 입장에서는 좀 스트레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혹시 종일반에 또 내가 만약 참여하지 못하게 된다면, 종일반을 원하는 아이들이 많아서 그 종일반에 합류하지 못하게 되면 아이들은 1시 반 이후에 여러 학원들을 전전해야 되는, 그래서 뭐 한 개로 해결이 안 되고 최대 뭐 한 3개 정도까지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만약에 그 나를 아이를 그 대체 보육할 수 있는 주 양육자, 그 어머니 말고 뭐 할머니라든지 또는 이제 아이를 돌봐줄 수 있는 분이 있다면 그건 이제 좀 또 다른 문제일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이제 그런 도움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교육을 해야 돼 이 마음으로 유치원을 보내시는 것은 조금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사실 듭니다. 그리고 이제 방학도 또 문제인데요. 방학이 길기 때문에 종일반 아이들에 의해서 조금 이제 또 해주는 그 일정 기간, 그 방학 기간에도 아이들이 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기는 도와주기는 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방학 기간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그 긴 시간 동안 어떻게 할지 요것도 또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아이의 기질이라든지 가정 환경에 따라서 여러분이 선택을 하시면 되겠는데, 혹시 어린이집을 계속 보내게 된다면 그때는 이제 그 영아가 아니기 때문에 가정 어린이집 보내지 않겠죠. 그러면 국공립 어린이집이나 뭐 직장 어린이집, 또 그 어떤 복지 법인 어린이집 등 이제 여러 종류의 어린이집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여러분이 보실 때 그 정부에서 실시하는 평가제가 좋은 성적으로 통과되었는지를 좀 확인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열린 어린이집이 요즘 또 보건복지부에서 이렇게 선정을 해서 우수한 어린이집들을 선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이집이 열린 어린이집인지 이것도 한번 확인해 보고요. 물론 이제 그 전국에 이제 뭐 한 10,000여 개 정도로 이렇게 확대해서 운영을 한다고 하는데 아직은 한 30% 이르지 않고 있습니다. 이 열린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가급적 부모가 부모 모니터링이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로 참여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어린이집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열린 어린이집입니다. 그것도 이제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이런 그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대한 정보를 그 확인하실 수 있는 그 통합 정보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참고하시면 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그 각 지역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라고 이제 여러분이 한번 검색해 보시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각 그 시군구 혹은 뭐 시도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이트에 들어가면 우리 지역에 있는 어린이집 정보를 또 다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그 사이트도 좀 확인하셔서 여러분이 원하는 기간에 좀 선택해서 보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이렇게 쭉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말씀드린 것을 조금 이제 이렇게 요약을 해서 정리를 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이렇게 어린이집이냐 유치원이냐 선택할 때도 가장 중요한 핵심은 아이 관점에서 바라보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가 어린이집 여기를 가는 게 더 좋은지 유치원을 가는 게 좋은지, 아이가
어디가 더 잘 적응하고 어디가 더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이 유아기에 중요한 발달 시기에 잘 보낼 수 있는지, 이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접근성인데요. 이 내가 아무리 좋은 뭐 유치원을 찾았다, 혹은 어린이집을 찾았다, 그래도 이제 그게 거리가 되게 멀어 가지고 차량 운행을 만약에 한다면 아이가 그 차를 타고 막 30분 이상 빙빙 돌아야 된다든지, 그런 상황은 별로 좋은 상황이 아니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매일마다 아이들이 등원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여건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보다도 이제 그 여러분이 선택하는 기간에 그 교직원들의 인성, 자질, 이것은 이제 더욱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어린이집의 원장님이 어떤지, 또 유치원의 교직원들은 어떠한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내가 아직 보내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을까? 그것은 여러분이 방문하셔가지고 면담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그 기간의 운영 철학이라든지, 교육관이라든지, 또 이제 어떻게 계획안, 뭐 자료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쭉 보시면서, 또 환경도 보셔야 되겠죠. 이제 그런 것들을 보시면서 여러분 아이에게 더 맞는 것이 어떤 곳일지, 이렇게 이제 선정을 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이 어쨌든 현명하게 기간을 선택하셔서 우리 아이들이 더 행복하고 여러분도 정말 안심하고, 또 정말 그 여러분이 원하는 상태로 아이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